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해설가 김준석입니다. 자, 오늘은 승리의 함성 대신 아시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한 편의 처절한 고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중국 축구의 수장, 바로 중국 축구협회 수카이 회장이 직접 전 국민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한 나라의 축구협회장이 스스로 자신들의 축구가 아니라고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는 중국 축구는 이미 아시아 3사리오 수준이며 일본이나 호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뜬 소문이 아닙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를 통해 공식적으로 보도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체 무엇이 한때 아시아의 거인이었던 중국 축구를 이 막다른 길로 내몰았을까요? 오늘 저 김준석과 함께 그 문제의 뿌리부터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분노에는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 축구의 총체적 분노를 터뜨린 도화선은 바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였습니다. FIFA가 본선 진출국을 무려 48개국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수많은 국가에게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기회였죠. 하지만 그 넓어진 문조차 중국에게는 너무나도 좁았습니다. 중국은 최종전을 치르기도 전에 인도네시아에 무기력하게 패하며 이미 3차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라는 그야말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월드컵 무대를 밟았던 게 언제였습니까? 바로 2002년입니다. 무려 23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씁쓸한 건 뭐지 아십니까? 이미 탈락이 확정된 뒤 아무 의미 없는 최종전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뒤늦은 1승이 이미 뿌리부터 썩어버린 시스템의 문제를 가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실패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고마 터진 문제들이 만들어낸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대처 방식을 보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오늘 그 실패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리더십의 부재와 고질적인 책임 전가 문화입니다.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축구협회장이 실패의 원인을 어디로 돌렸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대표팀이 부진한 것은 지도자들의 부실한 지도가 원인이었다. 기초 훈련과 경기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고 말하며 모든 화살을 현장의 감독에게 돌렸습니다. 상위권 선수 육성 실패까지 지도자 탓으로 돌렸죠. 이건 교묘한 책임을 피이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분노한 팬들의 댓글이 쏟아졌죠. 수카이, 당신의 책임은 없나? 지난 20년간 일본은 유망주 육성에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중국은 대체 뭘 한 건가? 라며 협회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리더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문화, 이것이 바로 중국 축구 붕괴의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시스템의 붕괴, 고질적인 감독 목 자르기 병입니다. 현 이반코비치 감독의 모국인 크로아티아 언론이 뼈아픈 진실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3년간 중국이 교체한 감독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14명에서 15명입니다. 1, 2년마다 감독을 갈아치운 셈이죠. 그런데 결과는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크로아티아 언론은 중국인들이 자주 하는 농담이라며 이런 말을 인용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대학에 못 가는 게 과연 선생님 탓인가? 정말 전국을 찌르는 말이 아닙니까? 세계적인 명장, 월드컵 우승 감독인 마르첼로 리피조차 중국 축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남긴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감독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정말 감독 한 사람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감독을 믿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조급한 시스템 자체에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선수들과 시스템 전반에 퍼진 정신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건 역시 슈카이 회장 본인의 입에서 나온 씁쓸하기 짝이 없는 고백입니다. 그는 일본과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축구는 올바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 노력도 안 했다. 겸손도 없고 배우려 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노력, 겸손,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 이것은 축구 기술 이전에
모든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정신 자체가 없다고 최고 책임자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한때 아시아의 강호였다는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국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발전하고 있는지 보려하지 않는 오만함. 이것이 바로 그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입니다. 기술이나 전술 이전에 축구를 대하는 그 태도부터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한 중국 축구의 미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분석, 리더십 부재, 시스템 붕괴, 그리고 사라진 겸손함,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숫자가, 단 한 경기의 스코어가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로 0대7.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숙적 일본에게 당한 역사적인 대참사였습니다. 여러분, 0대7은 단순한 전술적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의 완전한 붕괴이자 중국 축구의 민낯이 남김없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앞서 수카이 회장이 했던 말, 노력도 경손도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 스코어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제 중국과 아시아 정상권의 격차는 단순히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따라잡기 힘든 축구 문화의 거대한 심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충격적인 패배 직후였습니다. 수카이 회장이 유소년 대표팀 코치들을 모아놓고 그 유명한 한마디를 내뱉은 것이 말입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다. 바로 그 순간이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도 숨길 수도 없게 된 아하의 순간, 모든 것이 명백해진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참다가 민낯이 드러난 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뿌리부터 시스템을 개혁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익숙한 그들의 오랜 습관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희생양찾기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지목된 인물은 바로 현 감독인 이반 코비치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바레인을 꺾은 승자 이반 코비치 감독은 경질설에 시달립니다. 반면 경기에서 패배한 패자 바레인의 탈라지치 감독은 자국협회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크로아티아 언론이 이 기막힌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했죠. 승자는 해고를 당하고 패자는 지지를 받는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중국 축구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패배한 바레인 감독조차 동료를 감쌌습니다. 이반 코비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입니다. 중국은 그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중국은 이런 칭찬을 듣는 감독의 긍정적인 업적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반 코비치 감독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12명에서 13명에 달하는 젊은 선수들을 대표팀에 발탁했습니다. 중국 축구의 희망이라 불리는 바로 그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세대 교체를 향한 그 귀중한 첫걸음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감독의 자리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또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 감독 한 명을 희생양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는 근시안적인 태도. 크로아티아 언론의 마지막 충고가 귓가에 맴돕니다. 연속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 축구도 마찬가지다. 네, 연속성과 인내심, 중국 축구의 가장 부족한 바로 그것입니다. 샤씨. 자, 그렇다면 결론 무엇이겠습니까? 중국 축구의 문제는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이 아닙니다. 과거의 명장 마르첼로 리피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전적으로 선수들의 탓만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시스템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떠넘기기만 하는 무책임한 리더십의 시스템, 단 몇 번의 실패에 감독의 목을 내치는 인내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급함의 시스템,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보지 못하고 겸손과 배움의 자세를 잃어버린 오만함의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 축구의 근간인 유소년 육성을 등한시한 기초가 없는 부실한 시스템, 바로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크로아티아 언론이 던졌던 그 질문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울립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대학에 못 가는 게 과연 선생님 탓인가? 여러분, 정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축구는 단순히 돈이나 명령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끝없는 인내심과 꾸준한 연속성,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과 배우려는 겸손한 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뿌리부터 튼튼한 축구 철학을 세우고 유소년 시스템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감독을 믿고 기다려주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미 수많은 축구 강국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기반과 명확한 방향성을 갖추는 것, 그리고 올바른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가 아닌 올바른 과정에 대한 자부심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설가 김준석의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중국 축구가 이 실패의 고리를 끊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